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다나의 꿈꾸는 책방. 지금 2주차라서 입에 안 붙습니다. 오늘은 한국 소설로 준비했어요. 한국 고전소설. 1920년대에 나온 단편 소설이거든요.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예요. 채널 초반에 운수 좋은 날을 혼자서 읽고 혼자 리액션을 하고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아이야, 아야. 뭔 소린가 했더니 이게 바느질 바로 이야기가 나오네요.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바늘 끝이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을 찔렀습니다. 찔렸군요. 그 손가락은 가늘게 떨고 하얀 손톱 밑으로 앵두빛 같은 피가 비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마치 바늘에 찔린 것처럼. 그것을 볼 사이도 없이 아내는 얼른 바늘을 빼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던 일까지를 팔꿈치로 고이고이 밀어 내려놓았다. 이윽고 눌렀던 손을 떼어보았다. 그 언저리는 이제 다시 피가 나려는 것처럼 혈색이 없다. 하더니 그 희던 꺼풀 밑에 다시금 꽃물이 차츰차츰 밀려온다. 잠깐만요. 밀려온다. 일단 여기까지는 한 문단 다 읽어볼까요? 보일 듯 말 듯한 그 상처로부터 좁쌀 낫 같은 핏방울이 송송 솟는다. 또 아니 노를 수 없다. 이만하면 그 구멍이 아물었으려니 하고 손을 떼면 또 얼마 아니 되어 피가 비쳐 나온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아내가 바늘 끝으로 손톱 밑, 되게 아픈 곳 아니에요? 손톱 밑? 찔렸는데 피가 나오다가 다시 또 피가 비쳐 나오고. 근데 아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심코 찔린 그것이 그 피가 막으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멎는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나오는, 여기까지가 한 문단으로 처음에 나온 것이 뭔가 이 소설 술 권한 사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한 문단에 좀 담아낸 건 아닐까요? 이어서 읽어보죠. 이제 헝겊 오락지로 쳐매는 수밖에 없다. 그 상처를 누른 채 그는 바늘질 고리에 눈을 주었다. 거기 쓸만한 오락지는 실패 밑에 있다. 그 실패를 밀어내고 그 오락지를 두 새끼손가락 사이에 집어 올리려고 한동안 애를 썼다. 그 오락지는 마치 풀로 붙여둔 것 같은 고리 밑에 착 달라붙어 세상 잡혀지지 않는다. 세상 잡혀지지 않는다. 100년 전에도 뭐 이렇게 표현 쓰는군요. 세상 잡히지 않는다. 세상 무서운, 세상 어려운, 이런. 두 손가락은 헛되이 그 오락지 위를 긁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 뭔가 헝겊 오락지로 쳐밀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 밑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뭔가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왜 잡혀지지를 않아? 약간 현진건의 소설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공감이 또 가죠. 그러면서 인물이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내면을 톡 튀어나오는 그런 면이 보여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는 마침내 울 듯이 부러지셨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줄 사람 없나
하던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텅 비어 있다. 어느 뉘 하나 없다. 호젓한 허영만 그를 휩싸고 있다. 바깥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 아니, 정말 내가 지금 손에 찔려가지고 좀 내가 어떻게든 치료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집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는 것 같아요. 시시로 퐁퐁 하고 여기구나 하고 떨어지는 수도의 물방울 소리가 쓸쓸하게 들릴 뿐 문득 전등불이 광채를 더하는 듯 하였다. 벽상에 걸린 괴종의 거울이 번들하며 새로 한 점을 가리키려는 시침이 위협하듯이 그의 눈을 쏜다. 그의 남편은 그때껏 돌아오지 않았었다. 표현 좋네요. 그냥 뭐 너무 조용한 집안을 보여주면서도 그 괴종 시계에서 시침이 뭔가 날카로운데 그것이 마치 쏘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바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 8년이 지냈으리라. 하건만 같이 있어 본날을 헤아리면 단 1년이 될락말락하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는 7, 8년이지만 같이 있었던 거는 1년이 안 되는 정말 짧은.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우연히 들어오신 분이에요. 피치님 반갑습니다. 저희 100년도 전에 써진 한국 고전소설 읽고 있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남편은 어디 간 걸까요? 막 그의 남편이 서울서 중학을 마쳤을 때 그와 결혼하였고 그러자마자 고만 동경에 부급한 까닭이다.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다. 이 길고 긴 세월에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외로웠으랴. 외로웠군요.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우는 꽃을 한숨으로 맞았고 얼름 같은 베개를 뜨거운 눈물로 데웠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쓸쓸할 때 얼마나 그가 그리웠으랴. 하건만 아내는 이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었다. 약간 예전 제가 현진건 소설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을에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운수 좋은 날을 읽고 한 편밖에 안 읽었는데 지금 저도 이 단편 소설이 2번째예요. 술 권하는 사회. 근데 약간 두 편의 공통점이 그 주인공 아내가 좀 힘든 상황을 되게 이악 물고 참는 그런 면이 있네요. 참을 뿐이 아니라 달게 받았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까닭이었다. 여기 소설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고 운수 좋은 날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 다 약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인가 봐요.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그 무엇이 공부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귀한 것. 남편은 공부가 좋은가 봐요. 내외가 정확하게 구분된 시대. 그렇네요. 마치 옛날 이야기에 있는 도깨비의 부자 방망이 같은 것이니 한다. 옷 나오라고 하면 옷 나오고,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해서 아니 되는 것이 없는 무엇을 동경에서 얻어가지고 나오려니 하였었다. 마치 아내는 남편이 도깨비의 부자방망이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 놀러오는 친척들이 비단 옷 입은 것과 금지환 낀 것을 볼 때 그 당장엔 마음이 그득이 부러워도 하였지만 나중엔 남편만 돌아오면 하고 그것에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었다. 약간 남이 좀 좋은 옷 그리고 좋은 금을 하고 있을 때 부럽지만 하지만 난 남편만 돌아오면 뭐 나도 뭐 이렇게 하는 그 기대감이 약간 있네요. 그리고요,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신의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 하였다.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모기도 하고 또는 밤새 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망방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아내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한다. 또 두어 달 지나갔다.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간다. 무슨 걱정이 있는고?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근심할 수밖에 없죠. 한숨을 쉬고 늘 갖고 돈을 쓰고 좀 뭐하는 일이에요? 하고는 그 여인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곧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밥상에 맛난 반찬가지를 붙게 하며 또 고음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며 그것을 잘 먹지도 않았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 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릇 모양으로 화난다 하였다. 지금 뭔 일 있나 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데요.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의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자는데 남편이 있는지 보는 거죠. 쥐이는 것은 이불자락뿐이었다. 없다는 거잖아요.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스스 떴다.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흐릿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덜썩덜썩 움직임도 깨달았다. 흑흑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우는 거예요?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었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아내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로 왜 이러고 계셔요? 약간 그거 맞겠죠?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로 여기 더 탁하게 왜 이러고 계셔요? 라고 물어보았다.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다. 아내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괴어들려고 할 즈음에 그것이 뜨뜻하게 눈물에 젖는 것을 깨달았다. 오네요. 또 한두어 달 지나갔다. 계속 지나가요, 시간이.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자유로웠다. 구역이 날 듯한 술 냄새가
밤 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자, 여기서부터 술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요 사이 일이다.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아내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남편을 고대고대 하고 있었다. 유저님이 남편의 괴로움은 무엇인가 궁금해지죠? 아내 입장에서 철저히 이제 서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궁금해지게 만들어요. 어느새 4번째 쪽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12장이 있어요. 12장에서 지금 4장까지 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근데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일 정도. 지리한 시간을 속히 보내려고 치웠던 일가지를 또 꺼내었다. 그것조차 뜻같이 아니 되었다. 때때로 바늘이 헛되이 움직였다. 마침내 그것에 찔리고 말았다. 또 어디를 가서 이때껏 오지를 않아? 또 한 번 또 화를 내는 거죠.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었다. 지금 바늘 일가지를 꺼내서 또 뭔가 바느질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되이 움직여서 또 찔렸는데 하는 말이 어디를 가서 이때껏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남편 생각에 지금 많이 기다리고 알 수가 없어가지고 좀 화가 나고 그런 상태인 거죠. 파라코였나요? 파라코요? 이어서 계속 볼까요? 잠깐 그를 떠났던 공상과 환영이 다시금 그의 머리에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상한 꽃을 수놓은 흰 보 위에 맛난 요리를 담은 접시가 번쩍인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 친구와 술을 권커니 잡거니 하는 광경이 보인다. 그의 남편은 미친 듯이 껄껄 웃는다. 여기 소설 주인공들은 항상 화가 많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화가 너무 잘 나는 때도 아니었을까요? 제가 최근 영상에 그 한국인들은 화를 왜 이렇게 낼까 사실 거기서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예전의 역사적인 걸 보면 항상 불공평한 그 예전의 조선 때부터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국인들이 화가 많이 내재되어 있대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지금 표출을 굉장히 잘하고 여기서도 보면 아내가 이유를 모르고 술을 마시면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그 애정 결핍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게 충족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화가 맞아, 현실 반영이 더 거칠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아닌가? 아예 그냥 현실 반영일까요? 나중에는 검은 휘장이 스르르 하는 듯이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더니 낭자한 요리상만이 보이기도 하고 술병만 희게 빛나기도 하고 아까 그 기생이 한 팔로 땅을 짚고 진저리를 쳐가며 웃는 꼴이 보이기도 하였다. 지금 다 아내의 상상 환상이에요. 남편은 왜 오진 않아?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맛있는 술에다가 친구들이랑 기생이랑 놀면서 웃고 그러고 있겠지라는 생각이에요. 100년 전 사람들의 모습을 엿본다고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완전 좋네요. 그렇네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100년 전에 한국의 모습을 알아요. 한국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을 통해서 보는 거죠. 고전소설을 통해. 또한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우는 것도 보이었다. 약간 그러면서도 쓰러져 우는 것도 같고 이거 약간 연민이 갑자기 들어갔네요. 문 열어라. 문든 대문이 덜컥하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부르는 듯하였다. 문 열어라. 약간 이렇게 문 열어라. 어떻게 꼬부라진 거예요? 저는 약간 술 취한 적이 잘 없어서. 네.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급히 마루로 나왔다. 온 거죠. 잘못 신은 발에 안이 맞는 신을 질질 끌면서 대문으로 달렸다.
그러니까 신발이 안 맞는데도 너무 반가워서 나가네요. 아내가. 심지어 이제 상황만 보면 남편은 또 술을 마시고 왔고. 중문은 아직 잠그지도 않았고 행랑방에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을의 깊은 잠에 떨어졌을 줄 알고 자기가 뛰어나감이었다. 가느름한 손이 어둠 속에서 희게 빗장을 잡고 한참 실랑이를 한다. 대문은 열렸다. 밤바람이 선뜩하게 얼굴에 안친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다. 온 골목에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예? 약간 스릴러로 변하네요. 검푸른 밤빛이 허연 길 위에 그물그물 깃들였을 뿐이었다. 아무도 없는데요? 남편 소리 아니었어요? 아내는 무엇에 놀란 사람 모양으로 한참 멀거니 서 있었다. 문득 급거이 대문을 닫힌다. 마치 그 열린 사이로 악마나 들어올 것처럼.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도 집에 누군가 같이 살고 있는데 다나야 문 열어. 엄마! 딱 이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느끼는 공포감.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생각할 수 있죠. 범죄? 혹은 귀신? 여기서도 악마가 들어올 것처럼 빨리 급하게 대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러면 바람 소리였구먼. 약간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잣말 왜 하죠? 무서우니까 지금. 하고 싸늘한 뺨을 쓰다듬으며 해쭉 웃고 발길을 돌렸다. 약간 이것도 안타까워요. 남편이 오는 줄 알고 신발도 안 맞는데 질질 끌고 막 나갔더니 택배요. 아내가 밑을 안 본 거예요. 밑에 지금 택배가 와 있는데 그건 안 보고 혹은 배달. 100년 뒤라면 배달이죠. 배달하고 초인종만 딱 누르고 가는.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혹 내가 잘못 보지를 않았나? 길바닥에나 쓰러져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터야. 중간문까지 다다르자 벼랑간 이런 생각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대문을 또 좀 열어볼까?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그래도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망설이면서도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저도 모를 사이에 마루까지 올라왔다. 매우 기묘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에 번쩍인다. 내가 대문을 열었을 때 나 몰래 들어오진 않았나? 지금 되게 얼마나 남편이 그리웠으면은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를 눈에 봤으면서도 혼자 막 생각을 해요. 들은 건 맞는데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못 봤나? 근데 다시 열어볼까? 아니면 내가 잠깐 열었을 때 이미 들어왔을까? 그걸 못 봤다고? 그만한 사람, 성인 남자를 못 봤다고요? 점점 이런 생각이 약간 슬프게도 보이는데요. 이어서 읽을게요. 과연 방 안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확실히 사람의 기척이 있다. 어른에게 꾸중 모시러 가는 어린애처럼 조심조심 방문 앞에 왔다. 그리고 문간 아래로 손을 대며 하염없이 웃는다. 그것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사 하는 어린애 같은 웃음이었다. 조심조심 방문을 열었다. 이불이 어째 움직움직 하는 듯 하였다. 나를 속이려고 이불을 쓰고 누웠구먼. 이미 여기까지는 좀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몰래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고 마음속으로 소곤거렸다. 가만히 내려앉는다.
그 모양이 이것을 건드려서 큰일이 나지요 하는 듯하였다. 이불을 펄쩍 쳐들었다. 확 놀래키려고요. 빈 요가 하얗게 드러난다. 그제야 확실히 아니온 줄 안 것처럼. 아니 왔구먼, 안 왔어 라고 울듯이 부르짖었다. 착각이네요. 환상일 수도 있고요. 소리는 들은 것도 어쩌면 소리도 환청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환청일 수도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좀 의미 있고 재밌긴 해요. 내가 막 잘못 들었나? 악마가 왔나? 싶으면서도 기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불 안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불 척 들었는데 이불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안 거죠. 안 왔네. 쌤은 집착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남편이 돌아오기는 새로 2점이 훨씬 지난 뒤였다. 무엇이 털썩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잇따라 아씨 아씨 라고 부르는 소리가 귀를 때릴 때야. 아내는 비로소 아직도 앉았을 자기가 이불 위에 쓰러져 있음을 깨달았다. 다나 어서 오세요. 아씨아씨라고 누가 불렀는데 그때 내가 이불 위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를 깬 거죠. 기실. 잠기 어두운 할멈이 대문을 열었으리만큼 아내는 깜빡 잠이 깊이 들었었다. 하건만 그는 몽경에서 방황하는 정신을 당장에 수습하였다. 2번 얼굴을 쓰다듬자마자 불현듯 밖으로 나왔다. 남편 나오네요. 남편은 한 다리를 마루 끝에 걸치고 한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시근시근한다. 막 구두를 벗기고 일어나 할멈은 검붉은 상을 찡그려 붙이며 어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일어나지. 나리는 혀를 억지로 돌리어 코와 입으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도 몸은 꿈쩍도 않는다. 도리어 그 개게 풀린 눈을 자려는 것처럼 스르르 감는다. 아내는 눈만 비비고 서 있다. 일어나셔요. 방으로 들어가시라니까. 자, 이거는 술 취한 사람에게 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일어나. 방으로 가라고. 한국은 취해도 어디서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방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가누지 못한 사람에게 2번 말합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가. 이번에는 대답조차 아니한다. 그 대신 무엇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을 내어줬더니 냉수를 좀 줘 라고 중얼거렸다.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이제 물 갈증 나죠? 네 방 가서 자. 그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한국은 참 예전부터 어디서 누워도 안 되고 무조건 방에 가서 눕는 곳에서 누워야 된다. 취해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어서 읽을게요. 할멈은 얼른 문을 따라 이취자의 코 밑에 놓았건만 그 사이에 벌써 아까 청을 잊은 것 같이 취한이는 물을 먹으려고도 않는다. 짜증나죠? 그러니까 한국은 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술 많이 드세요? 아니, 냉수 달라고 해서 맹수 줬더니만 또 자고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목이 마르니까 하는데 또 잠도 엄청 쏟아졌겠죠. 아니, 왜 물을 안이 잡수셔요? 곁에서 할멈이 깨우쳤다. 먹지 먹어 하고 그제야 주인은 한 팔을 짚고 고개를 든다.
한꺼번에 물 한 대접을 다 들이켜버렸다. 그리고는 또 쓰러진다. 또 눕네. 대하는 태도가 웃겨요. 방 들어가서 자라고요 하다가 왜 물을 안 마셔요. 또 눕네. 춘대 자면 입 돌아가잖아요. 한국은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입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따뜻한 마음 정이에요. 할멈은 우물로 기어드는 어린이를 안으려는 모양으로 두 손을 내어민다. 할멈은 고만 가, 자게. 주인은 귀치 않다는 듯이 말을 한다. 이를 어찌해 하는 듯이 멀거니 서 있는 아내도 할멈이 고만 갔으면 하였다. 남편을 붙들어 일으킬 생각이야 간절하지만은 할멈이 보는데 어찌 그럴 수 없는 것 같았다. 혼인한 지가 7, 8년이 되었으니 그런 파수야 되었을련만 같이 있어 본 날을 꼽아보며 그는 아직 갓 시집온 색시였다. 할멈이, 아내도 속으로 할멈 가. 어떻게 보는데 남편한테 뭘 못하겠는 거죠. 같이 있는 날이 1년도 안 되니까 약간 갓 시집온 색시가 같은 거라고 느낀 거예요. 할멈은 가, 자게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못해요? 아내? 그냥 말만이라도 못해요? 마음 그윽이 할멈이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참 예전에는 물론 우리 윗세대에서도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굉장히 기다림이 많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노래를 들으려고 해도 좋아하는 걸 영화를 보든 뭘 하려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요즘엔 기다림이 없는 시대죠. 근데 이때는 참 많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아내는 남편도 기다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지 않고 그냥 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좀 일으켜 드려야지. 가기는커녕 이런 말을 하고 할멈은 선웃음을 치면서 마루로 부득부득 올라온다. 그 모양은 마치 주인 나리가 약주에 취하시거든 방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제 도리에 옳지요 하는 듯하였다. 본인의 일에서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죠. 자. 할멈은 아씨를 보고 히히 웃어가며 나리의 등 밑으로 손을 넣는다. 왜 이래? 내가 일어날 테야. 하고 몸을 움직이더니 정말 주인이 부스스 일어난다. 마루를 쾅쾅 눌러디디며 비틀비틀 곧 쓰러질 듯한 보조로 방문을 향하여 걸어간다. 조신한 부인. 조신하긴 하네요. 와지끈하며 문을 열어젖히고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왔다. 할멈은 중간 턱을 넘어설째 몇 번 혀를 차고는 저 갈대로 가버렸다. 이제야 갔어요. 근데 사실 뭐든 기다리면은 뭐든 되기는 해요. 정말 안 오는 버스, 정말 안 오는 기회, 기다리면, 가만히 있으면 가네요. 갈 때가 오겠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저 사람 왜 안 나가나. 근데 시간 지나면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벽에 엇비슷하게 기대어 있는 남편은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의 말라붙은 관자놀이에 펄떡거리는 푸른 맥을 아내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남편 곁으로 다가온다. 여기요? 펄떡거리는 푸른 맥? 아내의 한 손은 양복깃을, 또 한 손은 그 소매를 잡으며 화한 목성으로 자, 벗으셔요 하였다. 남편은 문득 미끄러지는 듯이 벽을 타고 내려앉는다. 술 취했으니까 아직. 그의 쭉 뻗친 발끝에 이불자락이 저리로 밀려간다. 에그, 왜 이리 하셔요. 벗자는 옷은 안 입어으시고. 그 서슬에 넘어질 뻔한 아내는 애달프게 부르짖었다. 그러면서도 같이 따라 앉는다. 그의 손은 또 옷을 잡았다. 옷이 구겨집니다. 제발 좀 벗으셔요. 라고 아내는 애원을 하며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쓴다. 많이 자셨네요. 하나, 취한이의 등이 천근같이 벽에 척 들러붙었으므로 벗겨질 리 없었다. 애를 쓰다 옷을 놓고 물러앉으며 원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라고 짜증을 냈나. 상황이 딱 보이는 게 좋네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보이고 정말 현실적으로 잘 그려내요. 누가 권하였노? 누가 권하였노? 아, 아내가 말합니다.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라고 짜증을 냈더니 누가 권하였노? 누가 권하였노? 흥! 흥! 남편은 그 말이 몹시 귀에 거슬리는 것처럼 곱삼는다. 그래, 누가 권했는지 마누라가 좀 알아내겠소? 하고 낄낄 웃는다. 아직 안 깼어요. 그런 사람을 또 상대해야 된다는 아내. 근데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남편이죠. 그것은 절망의 가락을 띤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내도 따라 방긋 웃고는 또 옷을 잡으며 자, 옷이나 먼저 벗으셔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오늘 밤에 잘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아르켜 드리지요. 약간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에 들어가서 자야 되고 잘 때는 옷을 벗어야 되고 그냥 옷 두고 그냥 자라고 하면 안 되나 봐요. 약간 한국에서는 아무리 어린이가 졸려도 방에 가서 잡게 하고 옷은 벗게 하고 술 취한 사람도 방에 가서 자야 되고 옷을 계속 벗어야 된다는. 무슨 말이야? 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 할 말이 있거든. 지금 해. 지금 하고 싶어요? 갑자기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약간 술 취한 김에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지금 상대한테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지금은 약주가 취하셨으니 내일 약주가 깨시더든 하시죠. 뭐? 약주가 취해서?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천만에 누가 술이 취했단 말이요? 내가 공연히 이러지. 정신은 말똥말똥하오. 꼭 이야기하기 좋을 만해. 무슨 말이든지. 자, 글쎄 왜 못 잡수시는 약주를 잡수셔요. 그러면 몸에 축이 나지 않아요.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는다. 이 취자는 머리를 흔들며 아니야. 그런 말을 듣자는 것이 아니야.
하고 아까이를 추상하는 것처럼 말을 끊었다가 다시금 말을 이어. 옳지.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단 말이오?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죠?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오? 자시고 싶어서 잡수신 건 아니죠.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첫째는 화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죠. 아내는 살짝 웃는다. 내가 어지간히 알아맞혔죠? 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고소한다. 정말 거기에 알아맞추면서 장단을 맞춰주네요. 이 취자로 규정. 이 취자는 머리를 흔들며. 표현이 좋네요. 남편은 고소해요. 틀렸어. 잘못 알았어. 화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오.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홀려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니 하고 근심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어.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할 뿐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네요. 이것저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했을 뿐이다. 술 권하는 사회가 제목이에요. 근데 술 취한 남편이 누가 나한테 술을 권하나? 하지만 이것저것을 잊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취했다라고 합니다. 하더니 홀연 어조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유의유망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 아니시킬게. 많이 네요. 알코올로 마비 아니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고 긴 한숨을 내어쉰다. 물큰물큰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흩어진다. 마비 안 시키게 하는 게 무엇이란 말이오? 머리가 아픈데.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하였다. 남편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런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읽고 남편은 기 막힌 듯이 웃는다. 알아차리네요.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낯설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나 있나. 그래서 조선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네요. 팔자가 좋다고 표현을 하고. 하지만 이 조선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한다라고 말해요. 사회에서 좀 회피하고 싶은 게 많았던 그 마음, 현대인들에게도 보이죠.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 현진경 소설가가 굉장히 한국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잘 담아낸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은 사회와 불통이고 아내는 남편과 불통이다. 그렇네요. 근데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릿집 이름이여니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다니면 그만이죠.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안이 취한 것 같이 또렷또렷한 어조로 이제는 또렷하게 말해요. 기막혀. 그 한 부자든 이상해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 권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가 보아?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란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뭐라 할까?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못 먹게,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오. 어째 그렇소?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 넘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 돼요. 단 이틀이 못 돼요. 중요하네요.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 둘씩 꼽으며 되지 않는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그러니까 지금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회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모든 단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조선 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조각이라는 표현 좋네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다. 회사이고 조합이고.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저기 정신을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봤어. 그것이 모다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야. 요사이는 좀 낫지만은 처음 배울 때에는 마누라도 아다시피 죽을 애를 썼지. 그 먹고 난 뒤에 괴로운 것이야.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먹은 것이 다 돌아 올라오고 그래도 아니 먹은 것보단 나았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았으니까.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자, 여러분 여기 이야기까지 어때요? 이렇게 길게 한꺼번에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 이 제목이 술 권하는 사회인데 왜 사회가 술을 권하냐?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이런 것으로 그것만 하니까 일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어느 사회 환경에서도 있는 거죠. 지금에서도. 그러니까 가끔은 일할 때는 정말 일을 하면 좋은데 자신의 개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거를 채우기 위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든지 쓸데없는 갈등과 싸움, 일이 발전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거기서 남편이 머리를 좀 썩힌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애를 써봤는데 다 수포였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술을 먹고 나서는 먹은 것도 다 올라오고 머리도 아픈데 근데도 안 먹은 것보단 낫다라고 합니다. 왜냐? 마음이 괴롭지 않으니까 회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공연히 그런 말 많아요. 무슨 노릇을 못해서 주정꾼 노릇을 해요. 남이라서. 아내는 부지불식간에 흥분이 되어 열기 있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는 제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여니 한다. 따라서 어느 뉘보다 제일 잘 될 줄 믿는다. 몽롱하게나마 그의 목적이 원대하고 고상한 것도 알았다. 얌전하던 그가 술을 먹게 된 것은 무슨 미리 맘대로 아니 되어 화풀이로 그러는 줄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러나 술은 노상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 패가 망신하고 만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 의도도 알긴 아는 거죠. 근데 술은 그렇다고 계속 먹을 것이 아니고 그러면 패가 망신하고 마니까. 그러므로 하루바삐 그 화가 풀리었으면 또 다시 얌전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날 데가 없었다. 그리고 그 날이 꼭 올 줄 믿었다.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하건만 남편은 어제도 술이 취하였다. 자, 이쯤에서 보면 약간 알코올 중독을 둔 남편을 둔 아내의 입장인 거죠. 술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얌전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술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근데 하지만 남편은 어제도 술이 취했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고 만다니까요.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오늘도 한 모양이다. 자기의 기대는 나날이 틀려간다. 조차서 기대에 대한 자신도 열버간다. 애고 원한 생각이 가끔 그의 가슴을 누른다. 더구나 수척해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 그런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지금 저도 모르게 흥분한 것이 또한 무리가 아니었다. 아니, 그래도 못 알아듣네 그려? 참, 사람 기막혀. 본 정신 가지고는 피를 토하고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흉장이 막혀서 못 산단 말이야. 에이, 가슴 답답해. 라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미친 듯이 제 가슴을 쥐어뜯는다. 살 수가 없대요. 하루라도 남편은 술 없이 살 수가 없대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아무리 사회가 술을 권한다고 생각해도 술은 약간 정말 회피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술을 마시는데 그건 뭐 결국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정신도 그렇고. 그거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해소를 해야지 그냥 결국에는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고 술을 계속 마시면 아니 술 많이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남편의 하는 짓은 본체만체 하고 아내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부르짖었다. 그 말에 몹시 놀란 것처럼 남편은 어이없이 아내의 눈을 바라보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거쳐간다. 그러지. 내가 그러지. 너 같은 숙맥더러 그런 말을 하는 내가 그러지. 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으려는 내가 그러지. 후후. 스스로 탄식한다. 아, 답답해. 문득 기막힌 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고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뭔가 아내에게 좀 위로를 얻으려고는 했는데 아내는 이해 못하죠. 아니 술 못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그래서 집에서마저도 뭔가 불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몸을 일으켜서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였는고? 아내는 불시에 후회하였다. 남편의 저고리 뒷자락을 잡으며 안타까운 소리로 왜 어디로 가셔요? 이 밤중에 어디를 나가셔요?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말을 아니하겠습니다. 그러게 내일 아침에 말을 하자니까. 듣기 싫어. 놓아요. 하고 남편은 아내를 떠다 밀치고 밖으로 나간다. 비틀비틀 마루 끝까지 가서는 털썩 주저앉아 구두를 신기 시작한다. 아이고 왜 그리 하셔요. 이제 다시 그런 말을 아니한데도. 아내는 뒤에서 구두 신으려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을 하였다.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단박에 눈물이 쏟아질 듯 하였다. 아무리 그래도 아내는 남편 사랑하죠. 남편 많이 기다렸었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으로 왔네요. 이거 왜 이래? 저리고 가! 배앗듯이 말을 하고는 휙 뿌리친다. 남편의 발길이 또박또박 중문에 다다랐다. 어느덧 그 밖으로 사라졌다. 대문 빗장 소리가 덜컥 하고 난다. 마루 끝에 떨어진 아내는 헛되어 몇 번 할멈! 할멈! 하고 불렀다. 고요한 밤 공기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점점 멀어간다. 발자취는 어느덧 골목 끝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시금 밤은 적적히 깊어간다. 가버렸구먼. 가버렸어. 그 구두 소리를 영구히 아니 잃으려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사라짐과 함께 자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진 듯 하였다. 가버렸어요, 남편. 심신이 텅 비어진 듯 하였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검은 밤안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 사회란 독한 꼴을 그려보는 것 같이. 쏠쏠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그 부딪히는 서슬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 지긋하였다. 죽은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헬쓱한 얼굴이 경련적으로 떨며 절망한 어조로 소근거렸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었던 일,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1921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가정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아내마저도 그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사회에 다시 또 가게 되죠. 왜 사회는 그러한가? 뭔가 탄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뭔가 술을 통해서, 술이라는 매개체로 한국에서는 술이 좀 후하기도 하고 술을 자꾸 마시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회의 문제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좀 여러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읽다 보니까 어느새 12페이지의 단편 소설을 다 읽었습니다. 내용이 좀 있었는데 꽤 재밌었어요. 확실히 이 리얼리즘을 잘 담아내기도 하고 그 당시의 상황과 장면을 좀 그려내서 좀 집중하게 보게 하는 게 또 있었네요. 어느 순간 11시 33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매주 한 편씩 자기 전에 소설 낭독하면서 또 새로운 소설도 알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블랙 유머. 근데 좀 되게 좋아요. 그 운수 좋은 날은 좀 강렬했지만 강렬하고 슬프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약간 그 정도의 깊이는 아니어도